혹시 은퇴하고 나서 배우자랑 더 자주 싸우시나요? 아니면 말은 안 해도 답답하고 숨 막히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24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의 47%가 은퇴 후 부부 갈등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30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유익한 영상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법, 그것은 바로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김영수 씨, 올해 65세이신데요. 작년에 퇴직하셨습니다. 40년 가까이 회사 다니시면서 아내와는 주말에만 얼굴 보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집에 있고, 점심 먹을 때도 집에 있고, 저녁에도 집에 있으니까 아내분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이 질문이 매일 아침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30년 넘게 자기만의 루틴이 있었던 겁니다.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나면 집안일하고, 친구들 만나고, 운동하고, 취미 생활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24시간 집에 있으니까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스트레스입니다. 2025년 서울대 고령사회연구센터 조사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은퇴 후 1년 이내에 부부 상담을 받는 비율이 은퇴 전보다 3.2배나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 1위가 뭔지 아세요? 서로의 공간 침해였습니다. 부부 싸움의 원인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돈 문제, 자녀 문제로 싸웠다면 은퇴 후에는 당신 왜 자꾸 내 일에 간섭해요? 당신 하루 종일 뭐 했어요? 이런 것들로 싸운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각자 역할이 있었잖아요. 남편은 회사에서 부장이든 과장이든 자기 역할이 있고, 아내는 집에서 가정을 책임지는 역할이 있었죠. 그런데 은퇴하면 남편의 역할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집에 오니까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내 일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4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본 요리에 대해 이것저것 말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부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집안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대요.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아내가 30년 동안 해온 방식이 있는데 남편이 이건 비효율적이야. 이렇게 하면 더 빠르지라면서 자꾸 간섭하는 겁니다. 빨래 개는 순서, 설거지하는 방법, 청소하는 순서까지. 처음에는 아내가 고마워요라고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각자 인생을 산다는 게 서로 무관심하게 살거나 따로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각자의 시간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오히려 부부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일본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조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각자의 삶을 사는 거죠. 별거나 이혼이 아니라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 방을 쓰고
각자 일정을 갖고 각자 친구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저게 무슨 부부냐는 비판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이렇게 사는 부부들이 더 오래 관계를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한 흐름입니다.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65세 이상 부부 중 32%가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이 부부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5년 전에는 18%였는데 거의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각자의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집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방이 여러 개면 각자 방을 쓰는 게 좋고, 방이 하나뿐이라면 집 안에서 각자의 코너를 정하는 겁니다. 남편은 거실 한쪽, 아내는 안방 한쪽. 그 공간에서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부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사시는데 남편은 베란다를 자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작은 책상 하나 놓고 책 읽고 음악 듣고 하는 거죠. 아내는 안방 한쪽에 화장대 겸 작업대를 만들어서 그림 그리고 뜨개질하고 합니다. 서로 그 시간만큼은 절대 방해하지 않기로 약속했대요. 처음 3개월은 어색했지만 지금은 이게 일상이 됐고 오히려 저녁에 만나서 대화할 거리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각자의 일정을 갖는 겁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매일 집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취미 모임, 동호회, 자원봉사, 뭐든 좋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일은 각자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통계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 어르신 행복조사에서 주 3회 이상 집 밖 활동을 하는 부부와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부부를 비교했더니 전자의 부부 만족도가 후자보다 42% 높았습니다. 특히 남편의 활동이 중요했습니다. 남편이 집 밖에서 자기 활동을 하면 아내의 만족도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제가 아는 박철수 씨는 은퇴 후에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아침 7시에 모여서 동네 뒷산을 오릅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왜 나이 먹어서 힘들게 산을 올라가느냐고 했는데 막상 남편이 나가고 나니까 자기만의 시간이 생겨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친구들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요가도 하고 남편도 산에서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서 집에 와서 아내한테 더 잘해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식사 문제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은퇴하면 세 끼를 다 같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점심은 각자 해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남편은 밖에서 친구들 만나서 먹고 아내도 자기 일정에 맞춰서 먹고 저녁만 같이 먹어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식사 독립을 실천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침은 각자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먹고 점심도 각자 알아서 하고 저녁만 함께 준비해서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같이 있지 않아도 되니까 서로 숨통이 트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만났을 때 오히려 할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오늘 뭐 했어요? 이 질문이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이건 완전히 별도의 통장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각자 쓸 수 있는 용돈을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생활비 외에 남편도 자기 용돈, 아내도 자기 용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뭘 하나 사려고 해도 이거 왜 사? 라는 질문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 달에 얼마면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각자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 돈으로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하고 필요한 물건 사고 상대방한테 일일이 보고하거나 허락받을 필요 없는 돈입니다. 이게 있으면 심리적으로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여행입니다. 이것도 꼭 같이 갈 필요 없습니다. 물론 같이 가는 여행도 좋지만 각자 친구들과 가는 여행도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남자친구들과 2박 3일 골프 여행, 아내는 여자친구들과 제주도 여행. 이런 게 1년에 한두 번씩 있으면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됩니다. 제가 상담한 한 부부는 1년에 2번은 각자 여행 가기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봄에는 남편이 대학 동창들과 강원도로 낚시 여행을 가고 가을에는 아내가 고등학교 동창들과 부산으로 여행을 갑니다. 처음에는 서로 불안했대요. 혼자 두고 가도 될까? 그런데 막상 다녀오고 나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여행 다녀와서 할 이야기도 많아지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생활한다고 해서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서로 너무 붙어 있으면 작은 것도 눈에 거슬리고 짜증이 나는데 적당한 거리를 두면 상대방의 좋은 점이 더 잘 보입니다. 심리학에서 최적 거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슴도치 2마리가 추운 겨울에 서로 따뜻하게 해주려고 붙었다가 가시에 찔려서 아프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추우니까 붙었다가를 반복하면서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는다는 이야기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2024년 가톨릭대 심리학과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퇴 후 5년 이상 된 부부 500쌍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부부가 대부분 시간을 같이 보내는 부부보다 관계 만족도가 35% 높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회 이상 각자만의 외부 활동이 있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이혼 충동을 느끼는 비율이 58% 낮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부가 앉아서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둘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각자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이런 대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대화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숨이 막혀가 아니라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좀 떨어져 있자가 아니라 내가 화요일 목요일은 등산 가도 될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셋째,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줍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 함께 논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일정표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종이에 월화수목금토일 쓰고 각자 언제 뭘 할 건지 적는 겁니다. 남편은 화요일 목요일 아침에 등산, 수요일 오후에 도서관, 아내는 월요일 수요일에 요가, 금요일에 친구 만남. 이렇게 적어 놓으면 서로 일정을 알 수 있고 오늘 어디가? 이런 질문도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리자면 처음부터 너무 많은 시간을 따로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리고 갑자기 매일 따로 있으면 오히려 불안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적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자 활동하는 동안 절대 전화로 체크하지 마세요. 지금 뭐 해? 누구랑 있어? 이런 전화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안전이 걱정되면 잘 다녀와 정도의 문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는 건 서로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한 부부는 이런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각자 활동하는 시간에는 긴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하지 않기. 대신 저녁에 만나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이렇게 하니까 저녁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마치 연애할 때 데이트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집안일 분담입니다. 아내가 전적으로 담당하던 집안일을 이제는 나눠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각자의 영역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설거지와 분리수거, 아내는 요리와 빨래.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서로 간섭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겁니다. 설거지를 남편이 하기로 했으면 아내는 그냥 두는 겁니다. 그릇은 이렇게 놓아야지, 물은 아껴서 써야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자기 방식대로 하게 놔두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부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일주일 식단을 일요일에 같이 정합니다. 그런데 누가 요리할지는 아침에 오늘 내가 할게 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강제로 정해놓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니까 요리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더래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물론 계속 한 사람만 하면 안 되니까 대충 비율은 맞추지만 칼같이 정해놓지는 않는 겁니다. 여기서 남편들한테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각자 생활하자고 하면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게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30년, 40년을 한 공간에서 살았으면 이제 좀 숨통을 트고 싶은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더 좋게 만듭니다. 반대로 아내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할 일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40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집에 오면 정말 할 게 없습니다. 당신은 쉬어라고만 하지 말고 이거 같이 해볼래? 이거 당신이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역할을 주는 겁니다. 물론 너무 간섭하지 말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좀 알려주고 익숙해지면 놔두는 거죠. 은퇴 후 부부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무료함입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상대방한테만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취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이든 악기든 그림이든 사진이든 뭐든 좋습니다.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합니다. 통계를 보면 은퇴 후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행복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조사에서 정기적인 취미 활동을 하는 60대 이상의 생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2점이었고 특별한 취미가 없는 60대 이상은 4.8점이었습니다. 거의 2.5점 차이입니다. 취미를 찾을 때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좋고 유튜브 보고 따라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찾는 겁니다.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1-2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거면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0세에 우쿨렐레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고생했지만 1년 지나니까 간단한 곡은 칠 수 있게 됐대요. 지금은 동네 노인정에서 다른 어르신들한테 가르쳐 주기도 한답니다. 이런 게 생기니까 매일이 기다려진다고 하세요. 각자 생활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게 균형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둘이서만 뭔가를 하는 거예요. 같이 영화 보러 가거나 근처 맛집 탐방하거나 산책하거나 이때는 온전히 둘만의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핸드폰도 잠깐 내려놓고 서로 얼굴 보면서 대화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은 데이트 데이를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날만큼은 일부러 옷도 좀 신경 써서 입고 평소에 안 가본 곳에 가보고 30년,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여전히 배우자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부부 상담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2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5일은 각자 알아서 지내고 2일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60일이 편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부는 43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각자 생활한다고 해서 소통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소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 기분은 어떤지, 필요한 건 없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그게 간섭이나 통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좋은 소통의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등산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는 좋은 질문입니다. 등산은 왜 가? 집에서 쉬지는 나쁜 질문입니다. 친구들 만나서 즐거웠어? 는 좋은 질문이고 친구들이랑 뭐 했는데 이렇게 늦었어? 는 나쁜 질문입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건강 문제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중요한데 이것도 각자 책임지는 게 좋습니다. 물론 서로 챙겨주는 건 좋지만 약 먹었어? 병원 갔어? 이런 걸 매일 확인하면 상대방이 어린애 취급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각자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기되 필요하면 도와주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제가 상담한 한 부부는 건강수첩을 만들었습니다. 각자 자기 약 먹는 시간, 병원 가는 날짜, 건강검진 결과를 적어 놓는 거예요.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아도 필요하면 서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니까 서로 잔소리 안 해도 되고 필요한 정보는 공유가 되더래요. 경제적인 부분도 투명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각자 용돈이 있다고 해서 큰 지출을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이상 쓸 일이 있으면 상의하기, 이런 규칙을 정해놓는 겁니다. 신뢰는 투명함에서 나옵니다. 2025년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 부부의 경제적 갈등 중 62%가 상대방 몰래 돈을 쓴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돈이라도 숨기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각자 용돈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쓰되 큰 돈은 서로 의논하는 게 건강한 방법입니다. 자녀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결혼했든 안 했든 이제 독립한 성인입니다. 부모가 너무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은퇴하고 나면 자녀한테 관심이 더 가는데 이것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자녀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생활하면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자녀한테 덜 의존하게 됩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자녀한테 자꾸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는데 자기 생활이 충실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훨씬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가짐입니다. 내 배우자는 내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상대방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나와 다른 걸 좋아할 수 있고, 나와 다르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세대는 부부는 하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부부는 둘입니다. 두 개의 독립된 개인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더 건강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은퇴 후 부부가 각자 인생을 산다는 게 처음에는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게 서로를 위한 배려라는 걸요.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각자의 공간을 확보하세요. 방이든 코너든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일주일에 최소 3일은 각자 밖에서 활동하세요. 취미든 모임이든 자기만의 일정을 만드세요. 셋째, 서로를 존중하고 간섭하지 마세요. 믿고 기다려주는 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부부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저녁에 만났을 때 할 이야기도 많아지고 서로가 더 그리워집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사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세요. 처음 3개월만 버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편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혼자만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취미가 좋은지, 어떤 모임에 가입하면 좋은지 실제 사례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